대한민국이 진짜 음. 핵이 있는 나라인데 네. 이런 거를 뭐 경험이나 음. 정치적 경험이나 실행해 본 경험 이런 거 전혀 없는 사람이 무속인의 말을 듣고 결정을 한다면 정말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지은의 오늘. 네,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 대변인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최지은입니다. 예, 어떻게 요즘 그 캠프 분위기 어떻습니까? 캠프 분위기가 지금 음. 너무 음. 지지율이 음. 엎치락뒤치락 해가지고 음. 정말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 음.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음. 더 많이 분발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많고요. 음. 뭐 사실 뭐 전체적으로 당선 가능성은 이재명 후보가 훨씬 이기는 걸로 나오고 이길 그렇죠. 것을 의심하지 않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당의 지금 단일화 변수라든지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말 아슬아슬하게 몇천 표 차이로 음. 선거의 그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고 보고 음. 정말 그 조그마한 표라도 이렇게 모아야 된다. 지금 이런 아주 각성되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요. 자, 좀 반전의 포인트를 에, 만들어야 한다. 이 목소리는 뭐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네. 나름대로 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재명의 효능감을 극대화하는 뭔가의 그 전략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소상공인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또 전 국민에게도 위로금 조의 지급이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오신 분이 바로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이 네. 후보가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그런 과감한 어떤 대책을 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소상공인에 대한 두터운 지원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음. 당이 아마 2월 중에 추경으로 음. 통과를 시킬 것 같고요. 네. 전 국민 위로금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이제 당선된 이후에 아마 고려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지금은 좀 야당의 반대가 있지만 음. 그래도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사실 180석이란 말이에요. 네. 180석은 안 되지만 여간 이렇게 몰아줬는데 이 효능감을 보여줘야 한다. 이제 당의 사실상의 그 지휘자는 바로 이재명 후보니까. 그러니까 당선 이후에 하겠다라는 말은 사실 이 맞습니다. 선거 전략에 네. 별 도움은 안 될 것 네. 같아요. 누구나 다 그런 소리 하니까 50조 네. 얘기 안 했습니까? 저 윤석열은? 예, 그래서 이 여당이니까 또 여당의 네. 프리미엄을 좀 활용해서 또 국민들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는 시간들이니까 이에 대한 답을 좀 드리는 걸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한번 좀 네. 뭐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기본소득 2.0 이제 음. 지난번에 경선 때 이미 발표를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인제 여러 가지 뭐 인제 뭐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수용해서 음. 좀 약간 보완되고 쪼끔 바뀌어 있는 이런 설계에 대해서 하는 것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음. 설계에 대해서 쪼끔 조정을 한 뭐 인제 어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한다든지 음.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좀 정해 놓은 기본소득 2.0 공약도 아마 조만간 발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공약은 훌륭해요. 이건 뭐 공약만 봐도 이미 네. 어떤 사람이 그 우월한지는 뭐 이미 다 드러났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뭔가 네. 효능감 있는 이재명의 실력을 네. 보여줄 때가 아닌가. 약속보다도 실천으로서 여당이니까요. 여당이니까 또 의석이 180석 가까우니까요. 그래서 그 점을 좀 한번 캠프에서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효능감하면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동안에 또 그 아주 탁월한 행정가로서의 그 면모를 보여줬는데 지금 그 어떤 맛을 좀 맛배기로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김건희가 했던 그 안희정 관련 발언 이게 그 지금 외신에 보도가 됐다고 알려주셨어요. 우리 최지연 대변인께서. 그 어떤 네. 내용입니까 그게? 외신에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가 음. 미투는 돈을 안 줘 가지고 발생하는 하, 것이다. 정말 이렇게 참. 발언을 했다. 예. 아니 그럼 그동안 저기 미투로서 이걸 고발하신 분들이 그럼 돈을 못 받아가지고 그랬단 얘기입니까 이건?
이게 이제 그 여성들이 그러면 돈만 주면은 참는 존재인가 이런 음, 얘기도 나오고요. 그럼 돈과 권력만 있으면은 음, 모든 잘못을 다 무마할 수 있나? 음. 돈이면 다 되나? 뭐 이런 생각들도 다 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거는 아니 2차 또 그리고 가해뿐만 뭐 아니, 예, 보수가 뭐 돈을 줘서 뭐 무마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네, 보수 제가 이제 이 보수 교계 보수 교회를 많이 또 상대를 해봤지 않습니까? 저희 평화나무가 보니까 네, 그게 아니야. 돈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으로서 입을 막아버린다니까요. 굉장히 부당하고 불이한 방법으로 이런 그 악랄한 범죄를 그 공론화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 자들이. 그리고 돈이면 다 해결되는 네. 거. 이것 자체가 이게 지금 또 피해를 겪으시면서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더욱 좌절하게 만드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 발언 자체가요. 이게 뭐 김건희 씨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조차도 음. 아마 뭐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부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 그래서 그럼요. 예. 돈과 권력이면은 음. 잘못은 덮을 수 있다. 음. 돈을 충분히 주지 않아서 음. 잘못한 것이 들킨다. 뭐 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피해자들은 돈이면은 다 입을 다물 것이다. 음. 뭐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네. 굉장히 창피한 발언이고 네. 또 특히 이거는 뭐 또 김건희 씨가 여성인데 음. 다른 여성에게 미투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왜곡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저께 그 영국 인디펜던스지에 보도가 됐고 음. 또 그 홍콩에 있는 SEM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도 보도가 됐는데 오늘 보니까 또 스페인에서 또 받아 썼더라고요. 하하. 그래서 정말 이 대한민국 망신을 이분이 시키고 있는데 네. 잘못은 이분이 했는데 왜 우리가 다 부끄러워해야 하나 이런 의문이 듭니다. 네. 그래요. 어, 하여간 다른 무엇보다도 돈을 주면 이게 다 뭐 해결된다라는 발언은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정말 세기의 망언입니다. 세기의 네. 망언이에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문제 삼아야 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보수에서 미투 문제를 공론화하지 못하는 분들의 8할은 아니 9할은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 위세 이런 걸로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야, 입 닫어. 너만 조용히 있으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또 한편으로는 김건희 씨가 사실 그 보수의 실체를 음, 얘기해 준 거기도 한데요. 음, 보수는 돈으로 다 막는다. 음.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뭐 진보는 능력도 없이 그런 것도 못 막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그렇죠. 예,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 뜻도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보수의 범죄를 지금 음, 내가 보니까 여기는 범죄를 잘 저지르더라 이렇게 음. 시인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만약에 합리적 보수의 유권자라면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음. 와, 이 사람이 이렇게 대놓고 보수를 욕하고 있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보수는 이런 집단인가 그러면서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문제지만 이 무속에 의존하는 이 윤석열 후보 캠프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네, 국가 최고 결정권자가 무속에 의존한다면 이건 대단히 위험하다. 그러면서 이제 비근한 예로 예컨대 이제 지금 선제 타격론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네. 씨가 무속인이 지금이 때입니다. 지금 쏘셔야 됩니다. 하고 쏜다면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어? 아니, 대한민국이 진짜 음, 핵이 있는 나라인데 네, 이런 거를 뭐 경험이나 음, 정치적 경험이나 실행해본 경험 이런 거 전혀 없는 사람이 무속인의 말을 듣고 결정을 한다면 정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네, 사실 이 얘기가 음, 지금 나와도 하나도 놀랍지 않은 게 음, 그동안 너무 많은 이런 정황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네, 이번에 한 번 더 뭐 선대위에 뭐 음, 그 인재 영입을 담당하는 사람이 무속인과 관련된 무속인이다 뭐 이런 음, 것이 인제 나온 거고 음, 그 전에도 뭐 손바닥에 왕자를 그려놨다든지 음,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았지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무속인 같은 경우에는 음. 인터넷에 보는 거 보니까 막 소의 가죽을 벗기는 이런 국까지 하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예, 뭐 컬트, 뭐 엽기, 뭐 이 정도 수준이고, 음, 신앙인이라기보다는 좀 음, 이렇게 사이비, 뭐 이런 분인 것 같은데, 음,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뭐 예를 들어서, 심지어 이건 루머지만은, TV 음. 통해 국정 운영을 결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국정을 맡겨서 되냐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이고, 네.
이런 게 사실 다른 사람이 만약에 이런 루머에 휘말렸으면 그냥 말도 안 된다 웃고 넘길 것 같아요. 근데 음, 이분들은 이런 루머를 들었을 때 진짜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는 의혹이 드는 것 자체가 이분들이 그 정치적인 경험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정말 이것만으로 이제 그 윤석열 씨는 자격이 안 된다라는 게 확연히 드러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이에요? 무속 정권을 몰아낸 국민 아닙니까? 불과 4, 5년 전에. 그런데 다시 기어 나왔잖아요, 지금. 그리고 사실 제가 네. 또 나름대로 종교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의하기로는 저는 뭐 스님이 대통령이 돼도 좋고 목사님이 대통령이 돼도 좋은데 다만 그의 종교관이 이 사회적 상식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된다. 전 이런 네. 입장입니다. 사회적 상식. 그러니까 사회적 상식이 뭡니까? 이 공동체의 공익을 위해서 내 것을 양보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또 특히 약자 소외된 사람들을 보듬는 뭐 이런 상식과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보십시오. 지금 이 무속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반성, 참회 그리고 사회적 책임 이런 게 없어요. 오로지 자기의 번영과 발전 그리고 욕망 충족 이것밖에 없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국가 권력을 쥐어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온 나라가 이제 말하자면 구판이 되는 거고 자기한테 이렇게 해를 끼치거나 비판을 하면 다 그냥 솎아내고 고립시켜서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는 그런 존재로 네. 만들어버리지 않겠어요? 이게 저희가 뭐 지난번 문재인 정권 전에 박근혜 정권 때도 음, 이런 구설수가 있었는데 지금 그렇죠. 다시 이런 것을 똑같이 반복한다는 거는 음, 정말 국민의힘은 하나도 안 변했다. 하나도 안 변했어요. 예. 뭐 겉으로는 막 이준석이 당대표 되고 뭐 좀 젊어 보이는 변화가 있었는데 음, 사실은 음, 극우 꼰대당이고 음, 뭐 경험이나 과학적으로 뭐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음, 무속인을 따르는 음, 그런 면들이 아직까지 국민의힘은 변하지 않았고 음, 이 당이 저렇게 계속 놔둬도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게 참 안타까워요. 2016년에 좀 반성을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그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자, 하나만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그 이재명 후보 형수 통화 다시 또 야당이 꺼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당은 즉각 고발에 나섰어요. 네, 먼저 일단 그 통화 자체에 있었다는 것이 음, 안타까운 일이고요. 네, 이재명 후보께서도 이 자체도 나의 과거고 내가 다 음, 책임질 일이다.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음, 정말 송구하다. 이렇게 용서해달라. 이렇게 어저께 또 한 번 사과를 예, 그 하셨습니다. 몸 낮추는 자세는 너무 잘하신 예.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과를 하셨고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녹취 파일이 음, 원래 기존에 있었던 것이 새로 도는 것이지 뭐 새로운 사실이 나왔던 것도 아니고 음, 다만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여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음, 주의할 필요는 있지만 네, 새로운 이슈는 아니었고 음, 우리 그 김건희 7시간 녹음과 달랐던 거는 음, 그것은 이제 어떤 기자분이 음, 취재를 해가지고 그 방법이 뭐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떠나서 음, 취재를 한 것을 언론사에 줘가지고 언론사가 공개를 한 건데 네, 이 녹음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저쪽 선대위에서 음, 관여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건 정말 후보자 비방죄고, 네, 이거는 뭐, 좀 불법의 소지가 있다 이래서 지금 우리 선대위에서는 이미 고발을 한 상태고요. 네, 예, 그런데 뭐, 이런 것이 있지만은 사실은 뭐, 이런 이제 김건희 씨의 그런, 얘기나, 우리 이재명 후보의 녹음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번 선거에 좀 많이 부각되어 있고, 이런 음, 걸로 이렇게 공방을 하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좀 정치 혐오만 커지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음, 저는 이런 걸 좀 빨리 뛰어넘어가지고 네, 우리가 좀 잘하는 이재명 후보가 정말 잘 준비되어 있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음, 조금 더 치열하게 붙어야 되는데 이번 선거가 굉장히 너무 네거티브에 좀 집중되어 있어서 좀 음, 빨리 이제 정책으로 남은 시간이라도 전환하기를 희망합니다. 네, 그래요. 아니 이 가족사 아닙니까? 가족사.
어? 그렇습니다. 그 네. 불편한 가족 관계인데 그 가족 관계를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에 활용한다. 아, 참 이게 아주 공작 정당다운 면모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그 김건희 녹취 그 녹취는 그게 공작입니까? 기자와 취재원이 만나가지고 나눈 대화를 공개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후보자 부인의 이런 면면을 알 수 있는 그런 소재였기 때문에 이 공익적 측면에 국민이 알 권리를 보장받는 차원에서 이렇게 공개가 된 건데 법원도 그걸 네. 인정해서 공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뭐 좀 잘 아는 친분이 있는 기자분을 만나 가지고 뭐 음,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뭐 음, 예를 들어서 이거 음, 저는 이제 그 기자와 친분이 있고 믿어서 좀 음, 편안하게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는데 네, 나중에 그게 기사로 나갔다. 음, 그러면은 저는 그 기자분한테 배신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해요? 이것이 결국 제 잘못인 거예요. 왜 예, 기자한테 그런 말을 했는지. 음, 기자는 기사를 쓰려고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기사를 잘 쓰기 위해서 친밀하게 지내는 걸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럼요. 그래서 예, 이거는 뭐 모든 국민이 아는 것이죠. 기자들한테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 네, 뭐 이거는 그리고 그런 친분 관계조차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그럼요. 이거는 뭐 정말 이분이 이 기자한테 이 정도 말하셨으면 다른 분한테는 어느 정도로 말을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최지연 대변인 더욱 수고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뵐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